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우리 신상환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귀한 자리에 같이 서서 좋은 얘기를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제가 말씀드려야만 하는 내용이 뉴 트렌드에 대한 임플란트 덴티스트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굉장히 많이 아직까지는 앞서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시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잠깐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진행될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디지털 임플란트 덴티스트리는 지금 최근에 생긴 일은 아니고 지난 20년, 30년 전부터 이미 시작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임상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부분이 좀 간과되었던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 IT 산업이 워낙 발달이 되고 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우리는 그런 새로운 트렌드에 접근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거는 아닌데 하더라도 시대의 흐름은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해오던 컨벤셔널한 임플란트에 대한 치료들도 물론 당연히 있어져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이구나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때는 항상 보시다시피 어떤 트렌드를 잘 읽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테크놀로지가 얼마큼 발전하는지에 대한 부분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또 챌린지 있게 도전을 하느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상에서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에는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것이 아니다. 지구는 둥글다. 라는 식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이제는 깨우쳤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지구는 단순하게 둥글고 또 태양이 지구를 돌다고 생각했었지만 실제로는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과학적인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받쳐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단순하게 그러면 지금은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어떤 로테이션의 개념이냐 또 그거는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한 1분 정도 간단한 비디오를 보시겠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이미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으면서 단순하게 라운딩하게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조차도 우주를 여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테이션의 개념이 아닌 버텍스라는 단어를 써서 버텍스의 개념으로 라테랄하게, 스파이럴하게 계속적으로 위성은 돌고 있다라는 상식 것을 이 비디오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 모든 생활 주변에서 보게 되면 스파이럴한 형태들을 많이 갖추고 있죠.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 중 하나인 임플란트도 역시 스파이럴한 타입의 스크루 임플란트를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파라다임은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흑백 텔레비가 나온 지가 40년, 50년이 지났고 지금 현재는 아주 미세한 손구멍까지도 하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HDTV 시대를 접근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도 굉장히 오래된 테크닉만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나은 테크닉을 좀 보시겠습니다. 아마도 한 2, 3년 뒤에 아니면 한 5년 뒤에는 여기 앞에 서 있는 우리 강의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앉아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좀 더 다른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2, 3년 뒤에는 이런 식의 강의 자료를 이용해서 강의를 하고
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이런 무브먼트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조금씩 바뀌어가는 좀 보기 좋은 시대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러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들을 이제는 조금 더 트렌드에 맞게 바뀌어가는 시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2년 전부터 저희 병원을 디지털화 병원으로 많이 개조를 했습니다. 방 안에는 이렇게 기계들이 놓여 있고요. 과거에 있었던 임프레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모델을 만든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없이 그냥 깨끗하게 디지털로 다 갈 수 있습니다. 직원들도 컴퓨터 작업을 하고 좀 지저분한 것들은 이제는 많이 없어지고 또 굉장히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로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캐디캠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졌죠. 과거에도 캐디캠은 있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어댑테이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기공실에서 만드는 보철물이라든지 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제는 3디멘전으로 모든 것을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확도 면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기공실에서 하는 모든 과정을 없애고 진료실에서 임프레션이라든지 템포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다 배제한 상태의 그러한 보철물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2013년도, 이제 2000년대가 접어든 지도 벌써 10년 이상이 지나갔는데,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덴티스트리는 이미 2000년대를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현재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해 갈 것입니다. 그 디지털 시대에 임플란트랑 접목이 돼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굉장히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주머니에는 전부 다 스마트폰 하나씩이 다 들려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죠. 10년 전만 해도 뭐 기껏해야 삐삐 정도 들고 다니던 시대였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인터넷 내용이라든지 모든 정보들을 직접 다니면서도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스마트한 시대에서 우리는 치과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날로그적인 시대에 2D 시스템을 이용해서 모든 치료를 하던 그러한 시대였지만 이제는 3D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볼 수 있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플랜을 세우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CT의 보급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1억 5천, 2억, 3억까지 하던 그런 CT들이 이제는 뭐 싸게는 5, 6천 단위로까지 많이 장비의 가격도 떨어졌고 또 퀄리티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캐드-CAM-S 시스템과 또 엑스레이 시스템을 같이 접목을 해서 지금은 4D의 개념으로 갔죠. 여러분들 아마 요즘에 아이언맨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3D 아이언맨 또는 뭐 IMAX 아이언맨 뭐 일반적으로 과거에 보던 영화와는 차원이 다른 것들이죠. 거기다 플러스 이제는 4D 영화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죠. 소리가 난다든지, 소리뿐만 아니라 뭐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의자가 흔들린다든지 그런 다른 또 하나의 디멘셔널한 부분을 해결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4D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역시도 이제는 4개의 IP 형태로 갑니다. 제가 나름대로 뭐 만들어 본 건데요. 이미디어트 플랜을 세우고 환자가 와서 바로 스캔을 뜨면서 뭐 모델을 만들거나 할 필요 없이 스캔을 떠서 그 플랜을 이용을 해서 임플란트의 위치를 결정을 하고 임플란트를 바로 심고 물론 그 바로 심는다 안에는 이따 말씀드릴 뭐 서지컬 가이드라든지 커스터마이즈 어바트먼트에 대한 개념들이 들어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철물을 템포러를 올리든지 아니면 우리의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목표는 이미디어트로 바로 보철물까지 해서 상상 속에서 지금은 진행하기가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임플란트를 지금까지 5개월, 6개월 기다리던 시대를 이제는 하루 만에 1시간 만에 임플란트를 해결하는 시대로 가야 되는 게 또 저희들의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임플란트가 좀 더 편해지려면은 우선은 플랩리스 임플란트 앞에 뭐 세 분의 연자분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앞쪽에서는 플랩을 제껴야만 하는 상황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저는 플랩을 안 제끼고 하는 방법들을 좀 말씀드려요. 물론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케이스라면은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인시전도 하지 않고 당연히 플랩은 제끼지 않겠죠. 예, 수초도 없습니다. 그리고 브리딩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이널로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는 또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서 더 앞서 좀 더 앞에 나간다면 이제 버추얼 덴티스트의 개념이 올해부터 작년 올해부터 다시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단순하게 CT를 이용해서 본에 대한 부분만을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소프트 티슈까지도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소프트 티슈와 하드 티슈에 대한 개념을 같이 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TMJ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무리 저희가 바이트 인덱스를 잘 뜬다 하더라도 TMJ에 대한 부분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아주 버추럴하게 진짜 환자의 움직임을 그대로 컴퓨터상에서 인지를 해내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버추럴한 내용들을 해결을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진단에서부터 환자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실제로 보여주고 또 시뮬레이션까지 해보고, 그럼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쉽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앞에 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케이스를 이용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조금은 바뀌어지기를 바라면서 앞서 메인 강의를 조금 더 연결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덴티스트리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간단하게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나는 거부를 할지 모르지만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좀 전에 우리 한병도 원장님께서도 강의를 해주셨지만 커스터마이즈드 어바트먼트, 당연히 굉장히 컴퓨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메탈, 타이타늄 어바트먼트도 이제는 조금씩 사라지면서 이제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지르코니아 어바트먼트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문제는 있지만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간다고 저는 감히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햇병아리처럼 처음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시기이긴 하지만 지금 오늘 오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라이브 서재라든가 하는 것들도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또 앞으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잠을 주무시는 분들은 굿모닝에서 좀 깨워드리려고. 사고가 많이 바뀝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한 4, 5년 뒤 정도면은 이런 시스템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HD TV가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손에는 아주 자그마한 컴퓨터들이 있는 것처럼 세상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구글에서 만든 자동차를 보셨죠?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이 자동차를 몰고 가고 GPS를 통해서 자동차가 컨트롤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지금 The 현재 thin, elegant profile of the Samsung SUR40 and its stunning 40-inch high-definition screen opens the door to new opportunities. 메디컬 파트에서도 이렇게 많은 부분이 지금 이미 컴퓨터라이즈도 돼서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도 이제는 많이 바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와중에 또 하나 항상 우리가 요즘에 와서 은느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팽팽하던 사과가 시간이 지나면 쪼그라들지만 요즘엔 시대를 거꾸로 흘러가고 있죠. 다 쭈그러진 것이 팽팽해지는 시대고, 사람의 얼굴 색깔도 바꾸고 형태를 바꾸고, 이건 빨리 넘어가고요. 치아는 우리가 해결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해줘야 되는 부분들일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처음 시작부터 과거에서부터 해오던 것들 중에서 가장 파라다임 시프팅이 됐던 부분은 포셀레인의 등장이죠. 과거에는 골드로 아니면은 다른 메탈로 치아 전치부까지 해결하던 것을 포셀레인이 나오면서 우리는 굉장히 심미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더 플러스 올세라믹이 나오면서 심미적인 부분을 더 강조를 할 수 있었고, 또 임플란트는 이제 치아가 빠진 상태로 수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재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르코니아 역시 현재에서 굉장히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재료입니다. 지르코니아뿐만 아니라 지르코니아 플러스 일반적인 다른 세라믹들도 모든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은 퀄리티, 더 좋은 퀄리티를 갖기 위해서 계속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바뀌어서 이제 체어도 전부 다 케이블리스로 핸드피스 아니면은 페달
모든 것이 다 케이블이 없는 그런 시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생산해서 하고 있는 중에 있죠. 세상은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계속 왁싱업을 하고 모델을 하고 임프레션을 뜨고 하는 50년, 60년 전에 하던 과정을 지금 현재도 계속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조금씩 한 발짝 한 발씩 개발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없앴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임프레션을 또 얻어서 그 다음에는 또 모델을 붓고 모델을 부은 것으로 기공물을 만들고 그러면은 그 중간 과정에 템포러리도 만들어야 되고 저는 또 보촉과 전공으로서 템포러리 하나라도 마진을 정확히 맞춰주려고 애를 쓰고 또 맞짱 맞춰주고 열심히 맞춰놨는데 다음에 왔는데 뭐 환자분이 먹다 깨졌어요 하고 찾아오고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항상 매일마다 겪고는 있지만 그러한 스트레스들을 우리는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임프레션이나 템포러리나 모델이나 캐스팅이 없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해 보자 하는 것이 제 처음에 디지털을 접하게 된 시작입니다. 자, 이런 환자들이 왔을 때에 크라운을 하나를 하려고 왔습니다. 캐디캠을 이용을 해서 세라믹 크라운을 하나를 제작해 주었습니다. 1시간 반 만에 해결이 됐죠. 물론 모델이나 스캐닝, 모델 작업이라든지 임프레션 작업이라든지 없이 세라믹을 이용해서 스캔을 떠서 나온 작품입니다. 전치부에 과거에 하던 PFM, PFG, 메탈로 하던 시대는 이제는 많이 흘러갔다고 봅니다. 이제 세라믹의 시대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런 시스템들은 굉장히 쉽고 빠르게 임플란트 역시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커스터마이즈에 대한 부분들 물론 다 해결할 수 있겠고 또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어버트먼트들을 이용해서도 쉽게 크라운을 형성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 나사를 이용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나사 조이고 풀고 계속 아마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과거에서부터 임플란트도 트렌드에 맞게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 현재도 그 트렌드에 맞게 회사들이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오늘 이따 보실 부분들도 아마 애니원이라든지 애니리치 같은 것들도 조금은 좀 다른 디자인으로서 앞으로 이런 헤드캠을 가는 데에 조금 더 같이 겸비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과거에 이렇게 서지컬 프로세스를 겪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술 세팅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세팅이 거의 필요 없이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드릴링도 순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드릴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뭐 카운터 싱킹을 하고 드릴링하고 뭐 태핑도 하고 초기에 했던 그런 과정들이 지금은 한 서너 번의 드릴링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본이 안 좋은 부분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될 케이스 아니면은 공간이 좁은 부분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될 케이스일 때 우리는 굉장히 겁을 먹고 혹시라도 옆에 치아를 건드리지 않을까 혹시라도 또 위치가 잘못돼가지고 보철물이 이상하게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미리 우리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다면 거기에 맞게끔 대비도 물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러면 본그래프트를 하고 해결을 해야지. 라든지 단순하게 열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열기 전에 보고 이러한 말 포지셔닝에 대한 부분들은 해결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간다는 것이죠. 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는 수술하면서 신경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술이 커지면 커질수록 헤마토마에 대한 부분들도 환자에 대한 컴플레인은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그런 캐드캠을 이용한 시스템들을 통하게 되면 어떤 인시전이라든 플랩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에 이런 스텐트를 만들고 하는 방법들을 썼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었었죠. 물론 우리 원장님들이 직접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기공소에 모델을 보내면 거기서부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왁싱업을 하고 또 그것을 다시 레진으로 바꾸고 거기에다가 패스를 다시 잡아주고 또 깎아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스텐트 하나가 만들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심는데 그럼 스텐트가 또 믿을만 하느냐? 사실은 그것도 믿을만한 위치는 아니죠. 왜냐하면 단순하게 리치의 형태만을 보고 패스를 잡아놓기 때문이죠. 기공실에서. 근데 이제는 그런 과정들이 다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을 스텐트를 이용해서 하는 시대지만 이 스텐트조차도 우리는
사실 믿기가 100%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본의 형태를 우리는 잘 캐치를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구들이 나와서 인접치아를 건드리지 않고 패스를 가급적이면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했습니다. 이것을 계속 겪으면서 이제 시행착오도 겪고 실패도 겪고 하면서 이제 임플란트의 고수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많은 경험치에 의해서만 해결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는 초보자들조차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수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진단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준비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환자 사진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모델도 만들고 아티큘레이터에 교합기도 올려놓고 모든 방법을 도용은 하지만 이것이 2D 상황으로 형성이 된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평면에 불과한 것이죠. 이 2D는 too difficult, 아주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3D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다행히도 컴퓨터나 아니면 스캐너들을 이용을 해서 3D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치료를 하기 전에 미리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지금 현재 임상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뭐 많은 원장님들이 쓰고 계시기도 하고 앞으로는 점점 더 이것이 발달도 되고 또 보편화도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케이스의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빠져서 들고 오셨습니다. 이 환자분이 여기가 이제 빠져서 오신 분인데, 자 보니까 14번의 임플란트 환자분은 이거 하나 잘 된 것 같다. 다른 데는 다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CT를 찍어서 봤습니다. 2D 상태에서는 굉장히 잘 된 임플란트의 위치와 패스와 방향과 굉장히 고정이 좋다고 볼 수 있지만 3D로 봤더니 라비알 월이 전부 다 없어진 상태입니다. 당연히 새로 본그래프트를 하고 다시 올려줬죠.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것과 실제로 열어보고 어떻게 하지 하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17번의 임플란트가 또 있습니다. 많이 본로스도 굉장히 심해 있고요. 그 앞에 있는 임플란트가 빠질 정도였으니까 이것도 아마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트라우마를 받았을 겁니다. 그 트라우마를 받고 있는 와중에 본이 내려갔고, 보시면은 CT를 찍어 보니까 2차원적으로 봤을 때 딱 사이누스의 플로어 하방에 임플란트 에피칼이 딱 맞춰졌습니다. 굉장히 신경 써서 잘 심으셨죠. 하지만 단층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에 더 많은 본이 있어서 조금 더 길게 들어갈 수 있는 임플란트가 가능하다는 것도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 계획을 조금 바꿔서 이미디어트로 바로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다시 그 뒤에 남아있는 본을 향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방향으로 볼 때 또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볼 때 충분히 내가 이쪽으로 가면은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고 더 좋은, 더 나은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준비되고 그리고 그 위치에 내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는 가이드만 있다면 그것은 꼭 제가 아니더라도 누가 심더라도 충분히 쉽고 간단하게 해결을 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오셨을 때 이런 상태로 오셨지만 임플란트를 심고 바로 템포러리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초기 고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자, 과거로 다시 잠깐 돌아가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상황이 있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낙후된 나라들은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사진상으로 보게 됩니다. 10년 전에 제가 했던 케이스들인데 풀마우스 환자 왔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캐리어스가 심했기 때문에 치아를 발치를 하고 그냥 바로 이미디어트 임플란트를 하면 초기 고정도 잘 나올 것 같고 그리고 한 번에 이미디어트 로딩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2D 상태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플랜을 이런 식으로 여기다 위치에다 심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자, 이미디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템퍼럴가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이고 템퍼럴 준비하기 위해서는 모델을 임프레션을 떠서 진단용 왁시업을 하고 그 위에 다시 스텐트를 만들고 또 템퍼럴도 만들어 놓고 하는 과정이 며칠에 걸쳐서 기공사들이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럼 그때 치아를 발치를 하고 수술을 하죠. 수술하자마자 많이 복잡하게 남아있던 어버트먼트들, 기성품들을 골라냅니다.
이 부분은 어버트먼트의 높이가 이렇구나. 높이를 또 커프를 또 결정을 하고 또 패스가 좀 안 나오는 것들은 앵글드 어버트먼트를 사용을 하고 뭐 등등에 대한 준비를 미리 충분하게 여유분을 갖고 있어야만 이런 케이스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다행히 패스들이 나쁘지 않아서 기성 어버트먼트를 올리고 그 위에 템퍼를 해줬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슬라이드 한 면에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수술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죠. 3D의 CT만을 도입을 하더라도 이 문제는 훨씬 더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2D 상태에서 플랜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겠습니다. 라고를 얘기를 해놨지만 실제로 그 안에 사이너스 월이 얼만큼 있는지 또 본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 또 어디가 컨케이브 되어 있지는 않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체크를 할 수가 있고 그 위치에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되는 위치들을 어느 정도는 변형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최종 보철물, 더 중요한 것은 최종 보철물이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들어간다면은 진단을 했을 때 나왔던 엑스레이와 내가 임플란트를 심고자 하는 그 위치가 최대한 가장 안정적 비슷하게 형성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보철물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가장 안정적인 디자인으로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임플란트의 가장 큰 점은 초기 고정에 대한 부분이 수술에 있어서 실패를 하느냐에 대한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본이 없기 때문에 초기 고정도 나빠지는 것일 거고요. 본이 좋은 부분에서는 초기 고정을 잘 얻어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부분은 또 한 가지는 패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패스가 정확하게 보철물의 최종 보철물의 로드가 받쳐지는 그러한 패스가 형성이 안 되면은 항상 어디선가에 문제가 생기죠. 푸드 인펙션이 되든 아니면 바이트 문제가 되든 아니면 라테랄 포스를 많이 받으면서 임플란트 자체에 영향이 가던 분명히 무슨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가장 패스를 잘 맞추고 초기 고정만 잘 얻을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일단은 50% 이상은 성공률을 먹고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3디멘전할하게 CT를 이용을 해서 우리의 본 상태를 확인을 하고 또 스캐너를 이용을 해서 인트라오랄 스캐너도 상관이 없고 또 모델을 이용한 스캐너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들어갈 위치를 미리 확인을 하고 모델과 CT 상태를 접목을 시킵니다. 4D의 개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D의 캐디캠 프로그램하고 3D의 엑스레이 시스템을 같이 접목을 시키게 되면 내가 원하는 치아의 형태, 내가 원하는 그 디자인을 미리 준비를 하고 거기에 맞는 임플란트의 패스를 나름대로 결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이머전시 프로파일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는 더 미리 보면서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신게 되면 이때 이 부분은 본그래프트를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은 이 부분은 임플란트를 조금 위치를 바꾼다거나 사이즈를 조금 달리하면 본그래프트를 피해서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힘들게 했던 수술, 풀마우스 수술들을 이제는 이런 스텐트 하나를 이용을 해서 위치가 결정이 되게 하고 그 위치가 결정된 부분에 드릴링만 해주면 미리 준비된 지르코니아 어바트먼트, 커스터마이즈드 어바트먼트를 연결을 하고 그 위에 바로 템포럴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미리 계획된 그 디자인 안에서 임플란트의 위치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거는 임플란트를 잘하는 고수나 초보와 상관없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이죠. 물론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본이 좋아야 되는 상태라는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본 그래프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조금 얘기는 달라집니다. 꼭 이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겠는데 그 위치에 본이 없다. 그건 당연히 본 그래프트를 해야 되죠. 하지만 피해갈 수 있는 케이스가 있다면 피해서 이런 디자인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시대의 가장 좋은 부분은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게 잘못됐을 때 고칠 수 있다는 것이죠. 뭔가 잘못된 부분들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새로 만든다든지 새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림을 하나를 그려도 실제로 그림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터치를 잘못하면 그걸 끝이지만 디지털은 지우고 다시 그리고 혹시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었는데 찢어져서 없어졌다. 하지만 디지털로 사진을 찍어놨다면 다시 카피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는 세상은 편하게 살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는 치과 일만큼은 편하지 않고 과거에 힘든 것들이 익숙해졌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편하다고 느끼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어려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이미디어트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아가 하나가 없을 때 인트라오랄 스캔을 하든지 모델을 떠서 그것으로 최종 보철물을 결정을 하고 또 스탠드 모델상에서 보철물이 완성된 형태를 미리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임플란트를 결정을 한다면은 보시다시피 CT와 모델의 스캔 데이터를 접목을 시키고 접목된 상태에서 임플란트의 위치를 결정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모든 보철물은 하방의 본이 좋다면 모두 센트럴 포사에 정확하게 임플란트의 위치가 형성이 될 겁니다. 자기 병원 클리닉 안에서 스텐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도 다양하게 있고요. 회사마다 또는 어떤 센터에 보내서 이것을 만들어 오는 방법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런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한두 회사를 이름을 거론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르코니아 어바트먼트를 만들고 물론 이머전 프로파일도 좋아야 되겠죠. 그 위에 올사람이 크라운을 만들어진다면 가장 심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었죠. 기공 과정 자체도 복잡하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어려웠지만 그런 것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이런 환자분이 오셨을 때 CT를 찍고 임플란트 위치가 이 정도 들어가면 좋겠구나 라고 이제 위치를 한번 잡아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보철물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보철물을 만들 때 많은 교수님들이라든지 강의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실 때 가장 좋은 보철물, 임플란트에 대해 있어서 가장 좋은 보철물은 탑앤다운 테크닉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들을 하시죠. 최종 보철물이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임플란트의 위치가 결정이 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뼈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임플란트 심어놓고 패스가 잘못되어 있거나 또 사이즈가 조금 안 좋은 상태가 있다면 맨 마지막에 아니면은 그 임플란트를 계속 쓰고 있는 내내 아마 저희들은 그 환자분하고 같이 실랑이를 벌여야 되는 상황들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된 상태에서 스텐트를 만들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한다면은 그 위치에 임플란트는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위에 내가 생각했던 보철물도 당연히 그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쉽고 빠른 방법들이 있다면 그 방법을 한 번쯤은 같이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톱앤다운 테크닉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안정적이고 그것이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죠. 예, 이따가 오후에 아마 여러분들이 라이브 서저리라든지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이 메가젠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캐드캠을 지금까지 계속 써오면서 그리고 다른 회사들에 대한 캐드캠 시스템과 이런 서지컬 가이드를 이용한 방법들을 다양하게 조금은 앞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런 자리를 이용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CT를 이용해서 미리 임플란트 위치를 결정을 하고 플랩리스로 임플란트를 심고 거기에 어버트먼트를 올리고 크라운까지 한 번에 해결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니시전이라든지 플랩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환자분은 굉장히 만족해 하시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주의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환자가 내가 서지컬을 수술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서지컬 가이드 자체가 갖고 있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서지컬 갖고 있는 플렉시빌리티라든지 그리고 본 자체가 갖고 있는 무브먼트 이런 것들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을 한 번에 올리는 것은 굉장히 조금은 아직까지는 좀 무모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은 템퍼를 이용해서 미리 만들어서 어느 정도는 교합이라든지 컨택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의 여지를 둔다면 임플란트와 어바트먼트는 충분히 우리가 쉽고 편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지르코니아 어바트먼트를 위해서는 임플란트와 연결되는 부분에 메탈 링크가 필요할 것이고요. 위치를 설정을 해서 잡아주면
경우에 따라서 초기 고정이 제대로 안 나왔다, 본이 별로 안 좋다 했을 경우에는 그냥 힐링 어바트먼트 올려놓고 기다렸다가 차후에 실제 어바트먼트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올려주시면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루에만 다 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지만 안 되는 케이스도 당연히 있죠. 본의 퀄리티가 문제가 되든지 아니면 본 그래프트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좀 더 간단하고 쉽게 해결해 줄 수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심미적으로도 좋고 또 기본 과정 자체도 굉장히 빠르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에 올라가는 지르코니 어바트먼트와 올세라믹 크라운 그리고 일반적인 세라믹 크라운 역시도 1시간, 1시간 반 만에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서지컬 가이드는 회사마다 다양하게 나옵니다. 미리 CT상에서 계획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준비를 한다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예 가이드 키가 있어서 가이드 키를 꽂아놓고 드릴링의 사이즈를 바꿔가면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별로 그 가이드는 다 다르죠. 드릴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이게 플레임리스 서저리죠. 경우에 따라서는 펀칭을 미리 할 수도 있고요. 아까 우리 한명도 원장님 강의 때 들었지만 펀칭을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플레임리스가 아니다라는 강의에 저는 아주 감명을 받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다이렉트로 티슈를 뚫고 들어갈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소프트 티슈가 같이 인게이지 되지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나 걱정이 있다면은 그냥 깨끗하게 펀칭을 하고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 단지 케라티나 진지바, 어테티즈 진지바가 충분한 상태에서 가야지 그냥 전부 다 미오코다 진지바하고 가뜩이나 케라틴 진지바가 없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그냥 펀칭을 해가지고 그것조차 남아있는 거 다 날려버리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럴 때는 살짝 인시전을 아주 미세하게 긋고 잇몸을 살짝 벌려놓은 상태에서 드릴링을 할 수 있다면은 그것도 또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힐링 어바트먼트 올려놓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다이렉트로 당일날 템포럴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최소한의 트라우마를 주면서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고 또 버추럴하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쉬는 시간에 한번 밖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메가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센터에서 이 작업들을 모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CT를 이용해서 다이컴 파일이 나오게 되면 나머지는 모델이라든지 구강 내 스캐너를 이용을 해서 STL 파일, 그러니까 두 가지 컴퓨터에 사용되는 그 파일들이 접목이 돼서 진단과 치료 계획이 나오고 임플란트의 위치가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위치에서부터 서지컬 가이드와 지르코니 어바트먼트, 템포러리 크라운까지 동시에 만들어지는 거죠. 수술 전에. 그럼 그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서지컬 가이드를 넣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된 어바트먼트들을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싱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로테이션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헥사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거라든지 아주 미세한 부분들의 드릴링과 그 패스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시스템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키트가 따로 나와 있고요. 애니원과 애니리 있죠. 어떤 임플란트를 써도 가능하고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아마 다른 임플란트들에 대한 이 키트도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마 지금 개발 중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생긴 거는 이렇게 미사일 폭탄처럼 생겨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 무슨 북한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폭탄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아주 좀 무시무시합니다. 그냥 봤을 때는. 근데 실제적으로 써보면은 굉장히 홀에 딱딱딱딱 맞게 들어가서 쓰기는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CT로 준비하고 이 위치에 집어넣으면은 되겠구나. 보철물이 미리 준비되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드릴링 서지컬 가이드를 올려놓고 드릴링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지금 저 빨간 초록색 검정색 있는 것들이 임플란트의 높이, 버티컬한 높이를 결정을 해주고 헥사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결정이 되면 미리 준비된 지르코니아 어바트먼트를 올려놓을 수 있고 템포러리는 조금 안 맞는다 생각되면 조금 조절해주고 너무 초기 고정이 제대로 안 나왔다. 이제 후반에 아마 강의하시는 분들이 초기 고정은 얼마큼 나와야 되고
뭐는 어떻게 돼야 되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아마 강의를 하실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분들도 아마 같이 얘기를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케이스만 이런 상황으로 임상에서 사용이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결정을 하고 계획을 했던 임플란트의 위치를 그대로 다시 한번 집어넣어 줄 수 있다면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죠. 이것이 우리가 치과에서 앞으로 가야 될 길이라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조금 더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오히려 어렵고 힘들게 과거에 하던 방법들로만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뭐랄까 얼리 어답터적인 개념은 좀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은 먼저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시행착오는 겪지만 왜냐하면 앞서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듣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해결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시행착오를 어느 기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쉽고 편하게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버티컬 덴티스트리도 이제 조만간에 올 겁니다. 단순하게 CT로 3D만 보는 것이 아니라 페이싱 스캔도 하고 교합 관계도 전부 다 확인을 함으로써 이제는 뭐 교합기도 이런 것들을 다 실제 실물로는 필요 없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 접목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마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기회가 되시는 대로 이런 것들을 한번 접해보시다 보면은 치료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또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것이 진짜 적합하겠구나, 굉장히 쉽고 빠르겠구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좋게 또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좋은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앞으로 준비되는 여러분들의 시스템에 맞는 각 병원에 맞는 또 여러분들의 그 마인드가 조금은 바뀌어진 상태에서 오늘 하루가 오후 시간이 보내지만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따 오후에 또 나머지 또 중요한 얘기들을 한번 좀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